세상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무리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번 이건 아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선을 그으면 그 누구도 그 선을 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차갑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관계에 서툴다고, 너무 예민하다고, 세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잃어본 사람들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봤고, 진심을 다했던 관계에서 이용당해봤고, 자신을 굽혀서라도 맞춰보려다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뻔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을 지나오면서 그들은 어느 순간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다. 혹시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모두가 그냥 맞춰줘라고 말할 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순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 혼자가 되는 게 두려우면서도 무리에 섞이기 위해 자신을 지우는 것이 더 두려웠던 순간 말입니다. 만약 그런 기억이 하나라도 스쳐 지나갔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7가지는 단순한 성경 유형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시그마 INFJ라 부르는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어쩌면 지금까지 스스로를 이상하게 여겼던 이유를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당신은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상처받고 그럼에도 결국 다시 일어섰는지. 그 답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칙, 진실은 불편해도 숨기지 않는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그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필요한 말만 했고 굳이 나서서 반박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팀 전체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사의 결정이 명백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이 조용했던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분위기가 불편해질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상사의 눈밖에 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결정은 정말로 수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용기의 문제라고. 하지만 시그마 INFJ에게 그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행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인간에게는 그림자, 즉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 그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말하자고 미룹니다. 하지만 시그마 INFJ는 그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사람들입니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편함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시그마 INFJ는 달라집니다. 그들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지키는 것이 결국 진짜 관계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응원해줍니다. 하지만 시그마 INFJ는 다릅니다. 친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도 진심으로 필요한 말이라면 반드시 전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연인 사이에서도 그들은 같은 원칙을 지킵니다.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잠시의 평화를 사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고 진짜 신뢰를 쌓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진실은 불편해도 숨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불편함은 진실을 말하는 순간의 어색함이 아니라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친구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우정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녀는 그 무리 안에서 늘 자신을 조금씩 깎아내며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말에도 웃었고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무리 속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그 무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이 사라지고 혼자 보내는 저녁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으로 숨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강제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에게는 마지막까지 빼앗을 수 없는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시그마 INFJ는 이 자유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그마 INFJ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를 채우기보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다시 정비합니다. 직장에서도 이것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회식 자리에 그들은 억지로 자신을 끼워 맞추지 않습니다. 가끔은 참석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손해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을 소진시키면서까지 무리에 맞추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본질을 지우는 순간 그들은 오히려 그 관계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함께 있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잃는 것보다 혼자 있더라도 온전한 자신으로 남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원칙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 자신의 신념을 돈보다 우선한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급여도 높았고 커리어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그가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그냥 참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하는 순간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자신을 마주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선택과 태도뿐이라고. 나머지는 모두 우리 손을 벗어난 것들이라고. 시그마 INFJ는 이 원칙을 본능적으로 체화한 사람들입니다. 돈, 영예, 사회적 지위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은 온전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신념은 이상적이고 돈은 현실적이라고. 그래서 신념을 지키는 것은 순진하거나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그마 INFJ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신념을 배신하고 얻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공허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이 걸려 있어도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을 저버리는 일이라면
그들은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신념을 굽히라는 압박이 있을 때도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물론 그들도 현실을 압니다. 돈이 없으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신념을 팔아서 얻은 안정은 그들에게 있어 진짜 안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돈보다 우선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네 번째 원칙,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늘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그녀는 완벽한 성적을 받아도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증명해도 증명이 끝나는 순간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인정의 기준은 늘 타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노예의 도덕은 타인의 인정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만 주인의 도덕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한다고 말입니다. 시그마 INFJ는 이 전환을 삶 속에서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한때는 인정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애씀이 결국 자기 자신을 소진시킨다는 것을 깨달은 뒤로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증명하지 않는 것을 자신감 부족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는 정반대입니다.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사람이야말로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그마 INFJ가 증명을 멈추는 것은 이미 스스로를 충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남들 앞에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도 굳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결과로 자연스럽게 보여줄 뿐입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오해하더라도 그들은 굳이 모든 것을 설명하며 자신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난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원칙입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관계보다 존중을 선택한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만나온 연인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관계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대는 그의 의견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그의 감정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래 만났는데 조금만 더 참아봐. 하지만 그는 결국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안정적인 관계를 스스로 깨뜨리냐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억지로 이어가는 평화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오래된 관계,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그마 INFJ는 다르게 봅니다. 그들에게 관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가, 그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도교에서는 흐르는 물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물은 막히면 억지로 뚫고 나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른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시그마
INFJ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직장에서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래 함께 일한 동료라도 반복적으로 자신을 무시하거나 이용하려 한다면 그들은 관계의 거리를 조정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존중 없는 관계를 견디지 않습니다. 이것이 냉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존중 없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어가며 버티는 것보다 잠시 외롭더라도 존중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시그마 INFJ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원칙입니다. 관계보다 존중을 선택한다. 관계의 숫자보다 관계의 깊이와 진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6번째 원칙, 계속 성장하지 않는 삶을 거부한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정된 직장, 안정된 일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면 깊은 곳에서 이상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매일이 반복되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다는 느낌. 그녀는 결국 안정적인 삶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분야의 공부를 시작했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자신을 밀어 넣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무상, 즉 고정된 것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시그마 INFJ는 이 진리를 삶의 태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정체된 삶은 편안함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그마 INFJ에게 진짜 위험한 것은 불안정함이 아니라 정체입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똑같다면 그들은 그 삶의 깊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관점을 찾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둡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익숙한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늘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정체시키는 관계에 머물지 않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함께 성장할 수 없는 관계라면 그들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원칙입니다. 계속 성장하지 않는 삶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삶이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걸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원칙,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배신하지 않는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조직 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직 전체가 묵인하고 있는 부정한 관행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면 그는 조직 안에서 불편한 존재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적어도 그는 자기 자신에게는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양심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적이지 못한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시그마 INFJ에게 양심은 손해와 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를 지탱하는 가장 마지막 기둥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의 진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그마 INFJ는 이 내면의 목소리를 그 무엇보다 신뢰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사회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따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양심입니다. 이 원칙은 앞선 6가지 원칙을 모두 관통합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는 것도,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신념을 돈보다 우선하는 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도, 존중 없는 관계를 거부하는 것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도, 결국 그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단 하나의 결심.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7가지 원칙은 사실 서로 다른 7개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장이 7개의 얼굴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시그마 INFJ는 세상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더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은 상처 없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배신당해봤기에 진실의 무게를 알고, 외로워봤기에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고, 흔들려봤기에 신념의 소중함을 깨닫고, 증명하려다 지쳐봤기에 더 이상 증명하지 않기로 하고, 존중받지 못해봤기에 존중의 가치를 알고, 멈춰봤기에 성장의 의미를 깨닫고, 양심을 저버릴 뻔했기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 그들은 강해서 이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칙들을 지켜냈기 때문에 결국 강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단 하나라도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까지 스스로를 이상하다고 여겨왔던 그 모습이 사실은 당신이 지켜온 가장 소중한 원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